안녕하세요, 미대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카메라를 잡아봤습니다. 그동안 체른클럽 회원분들이나 밖에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트레일 러닝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달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평소에도 그런 걸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자리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오늘은 밖에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신고 나온 신발은 호카 지날2.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뭘 신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잠깐 보여드린 건데, 우선은 트레일 러닝을 잘하는 방법이나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신고 나온 지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호카에서 요즘에 가장 좀 인기가 없는 제품 모델군 중 하나가 지날이죠. 많은 분들이 스피드보트랑 맛바디 스피드, 텍톤 이런 것들을 많이 신으시기 때문에 지날 1에 비해서 지날 2가 확실히 인기가 없었는데, 지날 같은 경우는 이전에 텍톤이 나오기 전에 스피드보트 그리고 이제 맛바디 스피드 그 두 모델이 호카의 이제 메인 제품군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중장거리용으로 에보 맛바테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보 맛바테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러는 중에 호카에서 단거리 스피드용 신발로 지날 1이 나옵니다. 그 지날 1이 나오는 그 당시가 살로몬도 그렇고 조금 그 제품군에 변화가 생기는 그 시점이었어요. 어찌됐든 지날 1이 나오고 기존에 있던 이제 맛바테 스피드, 스피드고트, 에보 맛바테 이제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가볍고 신었을 때 좀 더 라이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무게를 떠나서 발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호카의 너무 그 맥시멀한 느낌에서 약간 좀 벗어난 그런 신발이었는데, 지날 1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반응이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도 지날 1을 되게 좀 즐겨 신었었고, 22년도 서울 100K에서도 후반부에 지날 1을 신고 완주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괜찮은 신발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텍톤이 등장을 하면서 호카의 제품군들이 포지셔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스피드고트, 맛바테 스피드 같은 경우는 누구나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입문자의 포커싱이 된 그런 느낌이었고, 텍톤 같은 경우는 레이싱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고 가볍고 레이스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신발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텍톤이 등장을 하면서 지날이 약간 애매한 상태가 돼요. 그래도 지날 1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텍톤 2가 등장을 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지날 2가 등장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날 2가 완전히 갈 곳을 잃어요. 신발이 안 좋다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호카 내 제품군 그 중에 포지셔닝이 되게 애매한 그런 신발이 되는 게 지날 2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날 2 같은 경우가 지금 호카 제품군들 중에 스피드 레이싱에 완벽하게 포커싱이 맞춰진 그런 신발이었거든요. 현재 텍톤 3에 있는 아웃솔, 그러니까 메가 그립, 그리고 라이트 베이스, 트랙션 러그,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던 게 지날 2였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접지력을 텍톤 3에 갖다 놓은 거죠, 현재. 그런데 지날 2가 이제 외형이 완전히 바뀌면서 거기서 이제 일단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모델군이 좀 된 것 같고, 지날 2도 레이싱화, 텍톤 2도 레이싱화. 가볍기는 지날 2가 더 가볍지만 안전성 면에서 텍톤 2가 더 낫고, 지날 2는 단거리용 레이스, 텍톤 2는 중장거리, 울트라 이런 식으로 다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신발이었으니까 장거리를 좋아하는 트레일 러너들의 그 특성상 어차피 비슷한 돈 주고 살 거라면 텍톤 2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날 2가 좀 애면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도 지날 2를 신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지날 2를 좀 신어보고 신발이 나쁘다는 느낌은 아닌데 애매한 거죠. 이게 텍톤 2냐 지날 2냐, 나는 그럼 차라리 텍톤 2를 신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날 2를 잘 안 신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서울 100K 대회를 마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리커버리를 하는 그 중에 오랜만에 지날 2를 꺼내 신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느낌이 또 그때 느꼈던 느낌이랑은 다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산에 오는 경우에는 거의 지날 2만 신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인데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되게 늦은 시간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클럽 회원분들이나 밖에서 많은 분들 만나면 산에서 이렇게 좀 잘 달리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트레일 러닝을 하다 보면 잘 달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훈련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버텨내는 거예요. 다른 운동들도 다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는 버텨내는 게 거의 다예요. 잘 버텨내기만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주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냥 천천히 꾸준히 가시라고, 그냥 그렇게 버텨내시라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 거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실천하시는 분도 없고 그 말이 어떤 큰 영향을 가져다 줄지, 큰 결과물을 갖다 줄지 몰라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 내에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 방법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클래스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반복되는 실수가 뭐냐면 너무 빨리 가려 그래요.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스태미나가 있잖아요. 이제 트레일 러닝은 그 스태미나를 어떻게 쪼개 쓰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잘 나눠서 잘 써내야 버텨내기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기록으로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를 전달을 해드리면 단기간 내에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트레일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버텨내기를 잘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체력이 받쳐줘야 되고 멘탈도 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달리는 것도 힘든데 이 앞에 이런 오르막이 나오면 이거를 버텨내기가 쉽겠냐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을 얼마큼 버텨내느냐, 그 버텨내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트레일 러닝을 더 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우 힘들어. 그래서 버텨내기를 잘 하려면 제가 이전에 인터뷰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천천히 오래 달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에서 잘 버텨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난이도의 거리와 코스를 잡고 길 필요 없어요. 한 2km, 4km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그 구간을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마라톤을 잘하기 위해서 인터벌을 하고 지속주, 시간주 이런 개념을 다 벌어두고 나한테 맞는 수준의 그런 코스, 그런 거리, 그런 곳을 그냥 천천히 꾸준하게 달리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그 작은 성공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 더 큰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트레일 러닝을 접하실 때 어떻게 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트레일 러닝에서 오르막은 걷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가볍게 즐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본인이 조금이라도 본인 기록에 욕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그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또 뛰다가 이렇게 오르막을 만나면 다시 걷고 멈추고 누군가한테 또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똑같은 질문들을. 발전이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대회를 몇 차례 나가면서 잘 뛰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록을 더 당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의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냥 잘 버텨야 돼요. 오늘 버틴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하네. 버텨내기에 이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몸에 좀 힘을 빼고 달리시면 좋겠어요. 트레일 러닝이라는 특성상 다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 긴장감, 그리고 일반적인 달리기보다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힘듦이 배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체에 힘을 주고 달리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직장 다니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거북목이 되고 의도치 않은 긴장감을 계속 가진 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트레일 러닝을 할 때도 그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트레일 러닝을 할 때 방해 요소가 됩니다.
상체가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우리의 이 달리기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지는데, 그런 긴장감들이 계속 내가 달려가는 그 힘을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체의 긴장감만 좀 완화를 시키고 이완을 해도 트레일 러닝을 하실 때 훨씬 편안한 달리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폼롤러를 갖고 많이 이제 마사지를 하실 텐데, 다리만 그렇게 마사지를 한단 말이에요. 길 필요도 없어요. 한 30분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등이랑 광배근이랑 후면 삼각근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그런 쪽을 좀 풀어주시면 트레일 러닝을 하실 때 엄청 가벼워져요. 일단 내가 달리기 할 때 팔찌기가 너무 가볍습니다. 달려갈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 자체를 갖고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의 달리기가, 여러분들의 트레일 러닝이 좀 더 편하고 가볍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버텨내기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평소에 꾸준히 마사지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고, 버텨내기도 평소보다 조금 더 버텨내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이제 11월도 또 금방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12월이고, 12월이면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니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극명하게 나뉘게 되겠죠. 봄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그냥 그렇게 겨울잠을 주무시는 분들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에 속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매년 달리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실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 두 가지만 잘 하셔도 매년 봄을 여러분들 스스로 기대해 볼 만한 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운동은 한 방이 없어요. 내가 그만큼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쌓아온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그 날짜에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대회를 준비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회뽕, 그놈의 대회뽕 받아서 잘 달렸다, 대회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쨌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대회뽕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에서도 트레일 러닝에서도 대회뽕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응원하시는 분들, 나와 같이 달리는 주자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가는 정신적인 플러스 요인들, 그런 게 대회뽕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대회뽕도 결국에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대회뽕 없어요. 내가 어떤 한 개의 레이스를 위해서 얼만큼 준비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발산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됐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대회뽕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